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입니다. 네, 고양이 채널에 올렸듯이 저희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지방살이 적응 실패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 버터집은 너무 좋은데 제게 너무 완벽한 집인데 배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이제 이사 가게 된 이유를 딱 두 가지로 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무래도 또 고양이 채널에서는 바타부타 말을 많이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고양이 보러 우리 채널 오시는 분들이 이런 것까지 궁금해 할까 싶어서 그랬던 건데, 그래서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고작 저런 이유로 이사 간다고? 약간 이런 느낌?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도 꽤 있었어서 이렇게 제 개인 채널에서라도 지방살이를 생각보다 일찍 접게 된 이유를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전에 영상에서 말했던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 2층 집까지는 필요가 없어졌다. 요거부터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까 봐요. 저희가 계획에 없던 오드리를 입양하게 되면서 오드리는 2층에, 도련님들은 1층에 이렇게 두 집 살림을 생각하면서 집을 지어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또 참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라고 제가 이제 합사를 결심하게 됐고, 생각보다 합사도 너무 잘 돼가지고 결론적으로는 1층, 2층이 딱히 필요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사실 저는 지금 집도 너무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고양이가 있다고 해도 둘이 사는데 60평? 지을 때는 두 집 살림을 생각했기 때문에 감안을 했지만 지금은 진짜 넓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인간 둘이라면 투룸에서도 살아도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고양이들이랑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양평까지 와서 넓은 집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청소는 물론이고 집이 크니까 짐도 자꾸 늘고 그에 따른 관리비, 난방비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집이 넓어도 너무 넓어. 더군다나 이제 2층이 필요 없어진 시점에서 할 수 있다면 집 평수는 당연히 줄이고 싶었어요. 고양이 5마리니까 한 마리당 10평씩 계산해서 그나마 40에서 50평대로 줄여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이 계속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고양이 마리수 기준으로 50평인 거지, 고양이들 언젠간 모두 떠나고 나면 저희는 20평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말씀드렸던 게 지방살이의 불편함. 전에 양평으로 이사 오기 좀 몇 달 전에 직장 동료 몇 명이랑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중에서 가평에서 전원주택 살이 하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온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왜 다시 서울로 오게 됐는지 약간 이해가 되는 마음? 지방살이가 뭐가 그렇게 불편했는지 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제가 면허가 없는 뚜벅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한적한 마을에 왔으니까 산책도 하고 걸을 일도 많겠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걸을 일이 많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를 엄청 많이 쓰죠. 그리고 일단 마을길은 산책하기가 좀 망설여졌던 게, 묶여있는 개들이 많거든요, 마을에는. 그 개들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항상 짖어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걸을까 말까 하다가 안 걷게 되고, 또 뭔가 볼일을 보려면 무조건 마을 밖을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무조건 차가 필요했어요. 심지어 편의점을 갈 때도 차가 필요했어요. 왜냐면 마을을 나가면 2차선 도로가 쫙 펼쳐지는데 인도가 없는 도로 뭔지 아시죠? 양옆으로 숲을만 이렇게 있고, 걸어서 30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무조건 타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뚜벅이잖아요. 나는 차 타는 게 더 편해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뚜벅이이고 걷는 걸 좋아해서 앞으로도 뚜벅이로 살고 싶은데 이런 저에게는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없으면 달리기조차 하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면허를 따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러려면은 차를 한 대 더 장만해야 돼요. 남편이 차 타고 나갔을 때도 나 혼자 나가려면. 근데 차를 한 대 더 장만하기에는 뭔가 낭비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가서는 뭔가 더 많이 걸을 것 같았는데 점점 걸음수가 줄었어요. 뭐 많이 걸어야 하루에 3-4천 보? 저는 하루에 10,000보를 걷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살도 조금씩 찌고 몸도 자주 찌뿌둥해지고 그랬죠. 또 경수도 점점 독박운전을 하다 보니까 피로도도 점점 쌓여갔고, 그리고 그동안 저의 성향이 바뀐 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서울을 떠날 때만 해도 그때까지 저는 완전 집순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집 지어놓고 집 주변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는 로망이 가득했었고, 1년까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로망대로 좀 살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또 좀 변했잖아요. 한 달에 약속 1개, 많아야 2개 막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좀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좀 더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는 한 달에 약속이 막 10개씩 잡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또 달리기를 좋아하게 되면서 거의 매일 나가서 뛰고 있고, 산책 코스가 아니라 달리기
달리기 코스가 필요하게 됐고, 또 달리기를 좋아하게 되면서 같이 달리는 친구도 많이 생겨서 약속도 많이 늘고 툭 하면 서울에 나가고,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에 자주 나가니까 집을 비우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늘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팅이 하나 잡혔다. 그럼 왔다 갔다 이동 시간이 합해서 한 3시간 정도? 대중교통 이용하면 4시간 정도 걸리고, 미팅 시간 한두 시간 더 하면은 최소 6시간을 집을 비우거든요. 이게 미팅이라서 그나마 짧은 거지, 친구들 만나거나 하면은 거의 집을 10시간씩 비우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고양이들 때문에 집을 이렇게 오래 비우면 마음이 정말 무거워요. 뭐 예전처럼 자율급식하고 사료를 그냥 두고 나가는 시기였다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저희 집 이제 노묘도 많고 제한급식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밥을 제때 줘야 하는데 애들 막 한 끼 두 끼 건너뛰게 되는 날도 생기고, 약속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이게 또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만나자 모이자 했는데 또 나만 빠지는 것은 성격상 그게 좀 잘 안 되고, 하도 서울을 자주 나가니까 둘이서 이 정도면 다시 서울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종종 하곤 했는데 현실이 됐네요. 지방의 편의시설, 생활시설 이런 것에도 한계를 좀 느끼기도 했어요. 어차피 뭐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인데 뭐 정착하면 되겠지 하고 막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 많이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제가 3군데를 가봤는데 다 그닥 마음에 들진 않아가지고 결국은 서울에 용산에서 다니던 미용실을 계속 다니게 됐고, 치과도 지방 치과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줄이 대기가 정말 너무 길고, 아니면 뭐 불친절이나 과잉진료 뭐 이런 이슈로 또 마음에 드는 곳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또 원래 다니던 공덕 치과를 계속 다니게 됐어요. 또 건강검진 할 만한 곳도 못 찾아가지고 또 강남에 있는 건강검진 센터를 갔었고, PT 스튜디오도 양평에 딱 한 개 있어요. 선택지가 없어. 등등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지방 살면서도 충분히 정착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살 수 있는데, 저는 또 15년간 서울 살면서 만들어 놓은 나만의 데이터? 그런 게 있었고, 그거를 포기하지 못했고 결국 계속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도 언급했던 이럴 거면 다시 서울에서 사는 게 맞지 않나, 그 얘기를 경수랑 진짜 몇 달간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방살이의 단점을 쭉 말하긴 했지만 지방살이의 장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뭐 도서관, 산책로, 운동장, 주차장 어딜 가나 한적해서 이용하기도 편하고, 교통체증도 없고 맛집도 많고, 이런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다시 서울에 가면 어떨지, 양평에서 또 계속 살면 어떨지,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나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아니 뭐 해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또 바로 다른 길 가는 게 우리 스타일이니까, 시골살이, 주택살이 로망 잃어봤잖아, 이젠 또 다른 길로 가보자 해서 시원하게 이사 가보자 결정하게 된 거였습니다. 또 3번째, 전원주택 살이의 힘든 점을 또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주택 너무 좋죠. 층간소음 걱정 안 해도 되고, 주차 걱정도 없고, 정원이 있으니까 프라이빗한 야외 공간도 있고, 집도 넓게 쓰고 친구들 놀러 오기에도 좋고 너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년 살면서 느낀 단점은 여름과 겨울이었어요. 왜 여름은 항상 어르신들 잡초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잡초 관리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그냥 너무 심하게 사람 키만큼 자라면 베어내거나 정리하거나 뭐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하면 신체 노동은 적게 할 수 있으나 정신적인 고통이 좀 있어요. 왜냐면 잡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거든요. 매일매일 숙제가 쌓여가는 그런 느낌이야. 볼 때마다 막 이만큼 자라있어. 그러면 빨리 잡초 정리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 막 고통받는 거야. 뒷마당도 실컷 꾸며놓고 잡초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있으니까 뱀 나올까봐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름에는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겨울에는 추위와 눈이 문제였어요. 눈이 제일 힘들었어요. 양평은 이런 마을이 많은데, 마을은 내 집 앞만 치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 집 앞은 물론이고 마을 길을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치워야 되는데, 이게 한 2-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눈 치우고 나면 진짜 하루에 온 에너지를 다 쓴 느낌. 진이 진짜 다 빠져요. 그렇다고 뭐 눈이 뭐 겨울에 한 번 정도 내리냐?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양평은 눈이 정말 자주 내려가지고 눈 소식만 들려오면 진짜 한숨 쉬고 마을 단톡방 나가고 싶고 막 그랬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퇴한 부부였다거나 뭐 그랬으면 이렇게 집 관리에 쓰는 시간이 아깝진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옆집에 60대 부부가 사시는데, 집 관리하는데 온 시간을 쓰시면서도 엄청 즐기시고 예쁘게 잘 가꾸면서 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은 30대다 보니까 편집도 해야 되지, 일도 해야 되지, 통화할 거 뭐 쳐내야 될 거 천진데 집 관리에까지 시간을 쓰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래서 주택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구나. 로망과 현실은 확실히 다르구나. 경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직접 배우게 됐네요.
근데 또 어쩌다 이렇게 이사를 빨리 결정하게 됐는가 이런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맞아요. 좀 갑작스럽긴 했죠. 사실 지난번에 올린 그 양평 읍내 브이로그 있잖아요. 그거 올릴 때까지만 해도 당장의 이사 계획은 없었어요. 가더라도 뭐 2025년 안에 이 정도로 러프하게 잡아놓은 상태였고, 근데 올해 초에 아빠랑 얘기해가지고 일단 집을 내놓기는 했었어요, 부동산에. 근데 이제 7개월 동안 딱 한 명 집을 보러 왔던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는 속도가 안 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저희 집이 뭐 유튜브나 미디어에 좀 노출된 집이기도 하니까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좀 내놔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여전히 여기서 고양이들이랑 실거주 중이다 보니까 이게 공개로 집을 올려놓기에는 또 악용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일단 집을 시원하게 비워놓고 언제든 사람들이 와서 집 볼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매물을 올리자. 그러려면 이사를 나가는 게 우선이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사할 집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원하는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야외 공간도 있어야 되고 월세여야 하고 평수도 좀 있어야 되고 1층이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드는 집 찾으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집을 되게 빨리 찾게 된 거예요. 그 집도 현재 미입주 상태이고, 그래서 언제든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이왕 갈 거면 빨리 가자. 여기서 또 추진력이 나와가지고 이사를 빠르게 결정하게 됐어요. 그 아빠가 서운해 하시지 않느냐, 직접 지어주신 집인데, 이런 질문도 참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빠는 그런 거 전혀 없으십니다. 집 지을 때부터도 아빠가 이 집에서 평생 살 거 아니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살고 팔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집이 또 상태가 좋아야 잘 팔리지, 또 집 오래되고 망가지면 잘 안 팔린다고.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빠한테 제일 먼저 가서 상담을 했었어요.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 집은 전세로 내야 되냐, 뭐 매매로 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도 무조건 매매를 해라. 더 얹어서 팔 생각은 하지 말고 지었던 비용 뭐 그대로 팔거나 조금 더 낮춰서 팔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해주셨던 게 아빠입니다. 정성스럽게 지어주신 집 맞죠? 맞기는 한데 저희 아빠 건축 인생이 30년이잖아요. 그동안 지어온 집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어주고 팔고 이런 거를 30년 동안 봐오신 분이에요. 잘 지은 집을 잘 파는 거를 보는 것도 아빠의 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서운해 하시진 않으시고, 일단 저희 아빠 성격이 자식들한테 약간 서운함 이런 걸 느끼지 않는 분이에요. 뭐 알아서 잘 하겠거니, 약간 방목 스타일이거든요. 아빠 인생 살기도 바쁜 워낙 쿨하고 싹티이시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라도 또 집 지어서 살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신 분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둘이서 여기저기 살아보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내 집 갖지 말자, 이렇게 월세살이 하면서 유목민처럼 살아보자, 이런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저는 이번에도 또 생각했어요. 세상에 절대란 없다. 뭐든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것은 지양하자. 이 집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곳 생활에 만족한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 특히 내 마음은 나도 앞으로 모른다는 거. 4마리까지만 키우겠다고 했던 제가 오드리를 데려온 거라든가, 안 하겠다고 하던 합사를 결국은 결심을 했다든가, 풀코스는 절대 뛸 일 없다고 해놓고 드레스까지 입고 풀코스를 뛰었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에서 또 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유퀴즈에서 효리 언니가 나와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변덕이 너무 심한데 아직도 자기를 잘 모르겠다고. 보면서 제가 진짜 엄청 공감했습니다. 그때 양평으로 이사 올 때는 그렇게 서울이 시끄럽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니 또 이제는 그런 복잡함들이 또 가끔은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동안 제 성향이 뭐 바뀌어온 이유도 있겠죠? 양평으로 오기 전에 오랜만에 대학원 동기 언니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언니가 왜 서울을 뜨기로 마음먹었는지 물어봐가지고 제가 서울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게 느껴진다 그랬더니 혜주 요새 힘드니? 이렇게 물어보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서울이 시끄러운데?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언니 말대로 제가 뭔가 좀 힘들었던 게 아닌가. 내가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나 보다. 그러고 조용한 곳 이사 와서 마음의 여유도 좀 되찾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좀 회복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자, 아무튼 저희가 또 이사를 가게 되긴 했지만 계속 이렇게 영상 만들고 또 저만의 취향 담긴 공간 꾸려나가는 모습, 시티걸이자 또 집순이인 저의 모습, 또 고양이들이랑 평화로운 삶 살면서 새로운 것도 해보고 그런 것들 보여드리는 이런 저의 일상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또 이런 과정들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